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포르쉐 911 카레라 T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는 2017년에 이제 개발을 완료해서 2018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차고, 사실 지금도 인터넷 상용으로는 오더를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지금 오더를 하면은 차를 살 수 있을지 없지는 나라마다 약간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차 같은 경우는 되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911 카레라면 뭐 그냥 카레라 S, 카레라 4S, 터보 뭐 이렇게 나뉠 텐데, T가 뭐냐? T라는 말은 일단 투어링의 약자입니다. 이 모델이 사실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라 1968년도에 나오게 됐죠.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카레라 모델로서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911 모델이라고 컨셉화해서 나온 차인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시작 가격 자체는 일반 911 카레라보다 캐나다 기준으로 한 10,000불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카레라 T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장 미니멀한 카레라면서, 그리고 실제 911의 맛을 기계적으로 아니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카레라 T에서 느끼는 느낌이 카레라 뭐 S나 카레라 4S 아니면 일반 카레라하고 어떤 점이 다를지 참 저도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런 부분을 좀 느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레라의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해도, 이 차는 실제 투어링이라고 이름을 붙였듯이 어떻게 보면 카레라 중에 좀 더 여행 컨셉에 맞는, 그리고 좀 더 직관적이고 재밌는 달리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차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카레라 T라는 이름을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카레라하고 차이점을 보면 무게를 많이 줄였어요. 이 뒷유리, 뭐 뒤에 옆유리 더 얇은, 더 가벼운 유리 재질로 바꿨고, 도어 체인들을 일단 천으로 뭐 바꿨다든가, 이 차 같은 경우는 버킷 시트를 다 사용을 해서 뒤에 자리가 없어요. 2인승 차로 만들었고, 기본 카레라보다는 더 무게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포르쉐의 대표적인 GT3나 T3 RS보다는 좀 더 무겁죠. 네, 그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레라 중에는 그래도 가장 가벼운 모델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게뿐만 아니라 달리기를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일반 카레라에 들어가 있는 파즘이라는 옵션이 이 차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911 카레라 기본형보다는 지상고가 한 2cm 정도 더 낮고, 그리고 고속에서 주행하는 성적이 일반 카레라보다는 낮다고 표현들 많이 합니다. 자, 이 차 엔진은 3.0 트윈터보 일반 카레라에 들어가 있는 엔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력수는 370마력이에요. 카레라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전하고 있는 트랜스미션은 7단 수동 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이 차의 제로백은 4.5초라는 점, 그리고 이 차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 좀 이상할지도 모르는데, PDK 옵션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PDK 옵션을 달고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있다고 하면 제로백이 4.2초까지도 당겨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스포츠 머플러가 들어와 있어요. 일반 카레라는 스포츠 머플러가 옵션이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그게 기본 사양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 차를 운전하는 내내 다이나믹한 사운드와 그냥 날 것 그대로의 밖의 소음을 고스란히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목소리가 많이 커지는데, 포르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기존에 그나마 별로 없는 911 카레라에 들어가 있는 방음 재질이 이 차에는 다 빠졌다 그래요. 더 시끄럽게 만든 거죠. 아, 진짜 더 시끄럽습니다. 지금은 저 레브 매칭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히렌토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바닥에 그 악셀레이터 페달이 붙어 있어서 아무래도 위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히렌토 치기가 좀 편해요. 근데 이게 지금 7단 수동 미션이다 보니까 정말 미션이 5단하고 7단하고 상당히 많이 헷갈립니다. 이게 5단인지 7단인지. 최근에 제가 재밌는 차를 많이 탔잖아요. 얘만큼 재밌었나 싶은데요. 자, 이 차의 재원표를 한번 보면
범퍼 모양이 조금 일반 카레라랑 살짝 달라요. 앞에 립 부분이. 그래서 일반 카레라보다 전체 길이는 길게 나오지만 차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 똑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짐이 들어가 있어서 지상고가 약간 낮은 부분, 이것도 일반 카레라에는 그와 같은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똑같이 20mm가 낮아지게 됩니다. 리어 스티어링 휠이 이 차에는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많이들 선택은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리어 스티어링 휠을 하면은 카yen이나 마칸의 리어 스티어링 휠 옵션하고 좀 달리 이 차는 확실히 서킷에 들어가면 약간 레이트 브레이킹을 코너 진입 전에 하더라도 차가 어느 정도 타이어가 살아 있다면 충분히 받쳐주는 느낌이 많이 나요. 실제 코너 진입 속도가 약간은 좀 빠를 수 있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기존 진입 속도 최고가 예를 들어 80인데 90으로 갈 수 있다, 뭐 그 정도까지 차이는 아니고, 대략 보면은 약간의 더 좀 더 내가 버티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리고 탈출 속도가 많이 깎아먹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의 좋은 세팅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감안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유턴하거나 고속에서 껴들기가 좋다거나 이런 부분은 그 리어 스티어링 휠에 있어서 뭐 더 좋다 막 이렇게 크게 많이 느끼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히 유턴할 때는 좋아지죠. 유턴할 때는 시멘트 바닥이나 이렇게 주유소 바닥 같은 데는 약간 뽀덕뽀덕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가 많이 줄어요. 리어 스티어링 휠이 있으면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딱 차에 앉아 있는데 카레라의 느낌보다는 오히려 GT3의 느낌이 더 많이 나네요. 차도 일단 의자 자체가 버킷 시트여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카레라 T라 하면은 좀 더 옵션이 더 빠지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옵션이 꽤 많이 있네요. 심지어 가죽 옵션에 뭐 여러 가지 옵션이 다 추가된 차입니다. 예뻐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그 카레라 T의 시그니처 컬러가 레이싱 옐로우인데 참 그 차의 어떤 느낌과 이 컬러가 잘 매칭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일반 카레라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으로 4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옵션에 따라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옵션으로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 카레라 T는 기본적인 휠이 20인치 휠 카레라 S 휠이 들어가 있고, 앞 타이어는 245, 35에 20인치, 뒷타이어는 305에 30에 20인치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뒷타이어가 좀 크죠. 뒷타이어 타이어 폭 넓이가 뒤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것도 이제 일반 카레라 20인치라고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차는 이런 감성을 위해서 T를 따로 개발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일반 카레라나 카레라 S 모델을 가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카레라 T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T에 맞는 옵션을 넣고 빼고 해서 하나의 모델로서 탄생을 시킨 거죠. 자, 보면 뭐 계기판도 일반 카레라하고 다른 점이 없죠. 네, 5개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911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왼쪽에서 네 번째가 여러가지 데이터나 뭐 차의 세팅을 조절할 수 있는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요. 자, 가운데 계기판에는 카레라 T라고 딱 적혀 있죠. 그리고 가운데 보면 제가 정차 중이라서 안 나오는데 기어 미션 인디케이터가 들어가 있어서 몇 단으로 들어가 있는지 여기를 봐야 확인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5단하고 7단하고 헷갈려서 여기를 꼭 봐야 했어요. 이쪽은 이제 속도 계기판 킬로미터로 되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로 해서 200까지만 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기능에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고 트립 컴퓨터에 관련된 뭐 주행거리라든가 주행할 수 있는 거리, 평균 속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타이어 공기압 게이지 나오고요. 스포츠 크로노 시계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스탑워치죠. 자, 이 기어 시프트 어시스턴트가 이제 뭐냐면 기어 변속하는 타이밍을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운전할 때는 다른 거 안 하고 오로지 운전에만 집중해서 재밌는 운전을 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켜놓고 운전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특히 서킷 같은 데는 다른 거보다는 이쪽 부분을 켜놓는 게 좋겠죠. 네, G포스 알 수 있고요. 이건 뭐 기본적인 온도 압력 게이지들 나와 있고, 뭐 다른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차도 내비게이션 들어와 있고요. 후진은 끝까지 당겨서 밀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표시가 되고요. 생각보다 힘을 많이 더 이렇게 줘서 넘겨야지 리버스로 들어갑니다. 이제 보시면 뭐 서스펜션을 포함한 셰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미끄럼 방지 장치,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 수동 조절 장치요. 스포츠 머플러에만 있는 머플러 사운드 플랩 열고 닫고 하는 모양이고, 이거는 이제 자동 온오프 기능인데 이렇게 누르면 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거 같은 경우는 끄고 많이 다닙니다. 보면은 버킷 시트와 열선 없죠. 그리고 공조 컨트롤은 운전석, 조수석 다 따로 온도 설정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보여드릴 게 없어요. 카레라 T라도 이제 이 부분은 조명을 옵션을 선택해서 이쪽에 보면 하얀색 줄이 이렇게 보이죠. 이것도 옵션으로 들어간 조명입니다. 이 부분하고 차고 오픈 스위치 하고요.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룸미러에 불도 들어오네요. 저는 안 넣어줄 줄 알았는데, 이거는 이제 도어 캐치, 도어 캐치가 GT3 RS 형태로 들어와 있죠. 윈도우 스위치 조절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차는 버킷 시트라고 해도 여기에 조절 스위치를 통해서 시트 높낮이 조절은 전동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레버를 통해서 수동으로 앞뒤로 다 당길 수 있고요. 등받이 조절이라든가 일반 시트가 갖고 있는 뭐 럼버 서포트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카레라 T는 카레라 중에 가장 강력하지 않은 그런 카레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너무 차가 안 나가는 거 아니야? 포르쉐가 그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카레라 T라는 차는 정말 가속을 즐기기 위한 차는 아니고, 포르쉐에서 말할 때는 여행을 멀리 간다거나, 근데 그 여행을 그냥 갈 때 밋밋하게 가는 것보다는 잠깐 또 드라이빙의 어떤 재미도 즐기면서 스포츠 드라이브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컨셉을 유지하는 차라고 보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운전해 봐도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2단 기어로 110km가 넘어가요. 실질적으로 7단 수동 미션을 적용했지만 기본적으로 카레라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롱기어 특성은 많이 짧아지진 않았습니다. 또 한 60km 정도에서 이렇게 7단을 놓고 한 70km 정도 가면 한 1100rpm 정도, 1200rpm 정도 돼요. 7단 100km가 대략 한 1650rpm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수동 미션의 가장 높은 단수에서는 높은 RPM을 구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비를 위한 세팅은 전혀 아니고 그 정도 그래도 가속용을 위한 세팅이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이 6단하고 7단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7단은 그냥 긴 거리의 고속도로를 갈 때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지 않으면서 그 고속도로를 일정한 속도로 계속 유지하면서 운전할 때 가장 놓기 좋은 포지션의 기아라고 보이고요. 일반적으로는 1단부터 6단만 사용해도 충분히 이 차는 모든 레인지를 다 커버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PDK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PDK 같은 경우는 최고속이 291km고 매뉴얼 미션은 293km예요. 그러니까 최고속에 올라가면 PDK보다 유리한 면이 있지만 실제 가속에 있어서는 PDK가 확실히 더 빠르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사실 카레라 T를 원하는 운전자들은 PDK 미션을 그렇게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수동 미션을 원할 것이며, 그 수동 미션의 어떤 느낌, 그리고 차를 운전하면서 차에게 내가 모든 걸 알려주고 있구나, 나에 의해서 차가 다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수동 미션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카레라 T는 좀 더 날것에 가까운 포르쉐의 느낌과, 그리고 좀 더 차가 나한테 해주는 것보다는 내가 차한테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해서, 포르쉐 911 운전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이 카레라 T가 어떻게 보면 안성맞춤인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차가 370마력이지만 실제 370마력이라는 숫자에 비해서 차는 더 잘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절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특히 3단, 4단에서 뿜어주는 가속력이 다른 차보다는 크게 느껴집니다. 4단보다는 3단이 더 크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4단도 부출력이 많이 저하되진 않아요. 5단부터는 좀 더 롱기어라는 느낌이 들고, RPM도 마찬가지고 속도도 마찬가지고 중간 범위에서 가장 재밌게 운전할 수 있는 차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의 움직임을 보면 노면에 따라서 차가 이렇게 좌충우돌 한다는 느낌? 그거는 많이 갖고 있어요. 노면이 거칠거나 균일하지 않은 곳을 갈 때는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이런 느낌이 스포츠 드라이빙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찾아서 느끼는 느낌이죠.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조차도 날것의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좀 더 세밀한 댐핑 압력이 있거나 아니면 노면 자체의 느낌을 걸러주는 것도 충분히 가미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카레라 T가 아니겠죠. 뭐 아예 대놓고 이 차를 시끄럽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포르쉐에서 주행 감각이라든가 노면을 지나갈 때 여러 느낌이 뭘 걸러주고 운전자를 편안해주고 이런 느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여행을 이런 차를 갖고 가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디까지가 운전의 재미고 어디까지가 그 재미를 넘어서 운전자한테 아니면 탑승자한테 불편함을 주는 것인지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여행용 차라고 해도 돈이 많고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이 차를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라는 생각은 들게 합니다. 이 차는 정말 비싼 펀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느낌은 그렇고, 그리고 코너 공략을 할 때 이 차 같은 경우는 토크 벡터리 시스템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코너를 진입하고 나서 좀 탈출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악셀레이터를 좀 급하게 밟게 되면 차의 뒷공무니가 핸들을 꺾은 반대 방향으로 확
이제 오버스티어라고 하죠. 딱 밀어주는데 그 자체를 토크 벡터링 시스템은 오버스티어로 하는 거를 많이 막아주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그 상황에서도 악셀을 밟고 있으면 아 얘는 지금 코너를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뒤를 더 한번 튕겨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가 브레이크 밟고 악셀레이터를 좀 깊게 밟으면서 코너를 탈출할 때 악셀을 꽉 밟으면 오히려 뒤를 더 말아서 이렇게 차를 넣어줍니다. 오버스티어가 나는 현상이지만 오버스티어 현상에 의해서 회전 반경이 더 확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을 좀 더 격하게 하거나 아니면 서킷에서 과감하게 운전을 할 때는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특성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서킷에서 좀 더 과감하게 탈 수 있고 더 시간을 당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카레라 T 같은 경우는 일반 카레라랑 마찬가지로 이 911은 진입 속도를 좀 더 높여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차가 앞이 가볍고 뒤가 많이 무겁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무게중심을 한없이 앞으로 보내줘도 이 차는 앞이 절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좀 더 레이트 브레이킹을 통해서 라인만 잘 선택해서 탄다면 그 다음에 탈출 속도를 충분히 원하는 만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게 911 가지고 서킷을 타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그 911 갖고 서킷을 그런 식으로 타지 못하면 오히려 다른 차보다 서킷 랩타임이 더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911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부분은 제가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911의 대표적인 그 테스트 드라이버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 마크 위버라는 F1 레이서가 있었잖아요. 그 친구도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요. 의외로 생각보다 더 브레이크를 좀 더 늦게 밟아도 마음은 불안해도 차는 다 그걸 이겨주고 오히려 더 빨리 나가라고 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확하고 그 친구 말이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차에 대한 특성을 많이 파악하고 있고 당연히 그러겠죠. 포르쉐 대표적인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이 911은 그런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너에 들어서 야 나 911 겁나서 못하겠어 이러는 사람들은 약간 911의 특성을 많이 파악하지 못한 레이서들이에요.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가고 그 무게 중심의 반동을 이용하는 영리한 드라이빙이 좀 필요한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드라이빙을 낮춰서 일반 도로에서 일반 사람이 운전하기엔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원하는 만큼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정도의 빠르기에서 더 빨리 간다고 하면 일반 길에서도 운전자가 겁을 먹을 수도 있고 탑승자가 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겁을 먹는다는 거는 내가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운전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서 911 카레라 T를 운전한다고 하면 정말 어떻게 운전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운전을 다 이 차에 다 녹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한 1년 2년 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운전을 처음에 차를 탔을 때보다 더 과격하게 하고 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과격하게 하더라도 차의 움직임 자체가 과격해진다기보다는 같은 길을 다닐 때 뭐 예전에는 한 50km로 이렇게 들어갔던 커브라면 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80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차가 바로 이 카레라 T입니다. 카레라 T를 PDK를 사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진 않고, 왜냐면 차 안에서 바빠야 재밌어요. 그쵸? 차 안에서 좀 바쁘기 위해서 수동 미션을 권장해 드리고, 뭐 정말 T를 원하는데 난 수동 미션을 운전을 못한다 그러면 PDK 하셔야죠. PDK를 하더라도 일반 오토에 놓고 다니기보다는 항상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기어 포지션을 운영하는 것도 이 차를 재밌게 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브레이크가 4피스톤이다 뭐 911도 별거 없네 뭐 피스톤 4개밖에 안 들어가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차의 브레이크는 여러분께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줘보면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를 테스트할 때 어떤 제동거리라든가 아니면 패드나 로터에 올라오는 열 이것만 잴 뿐만 아니라 서킷에 들어가서 아니면 좀 더 과격한 운전을 할 때 브레이크에 스트레스를 많이 줘보면 포르쉐는 여러분이 생각한 그 이상 어느 한계인지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브레이크가 계속 꾸준히 작동을 해줘요. 너무 피스톤 수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브레이크가 운전자한테 편안한 브레이크로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좋게 이렇게 다가오게 해줍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킷에 가서 911도 마찬가지고 718 Cayman 박스 이런 차들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서킷에서 그냥 무대뽀로 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 무대뽀로 탄다는 뜻은 뭐냐면 코너에서 차가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차가 그걸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한계에서는 운전자가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차가 날아가는 거를 차가 언더스티어가 나거나 오버스티어가 날 때 특히 오버스티어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버스티어가 날 때 이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면서 차가 다 버텨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 장치를 킨 상태에서 코너를 너무 과격하게 들어가서 차가 컨트롤해야 그 코너를 빠져나갈 정도로 좀 한계치를 넘는 주행을 하면 이 차는 대략 몇천 킬로 타지 못하고 뒤에 브레이크
패드나 브레이크 디스크를 교환해야 될 경우가 나옵니다. 저는 눈으로 확인했어요. 예전에 718 Cayman GTS 차인데 그 친구가 경기장 가서 계속 그런 식으로 운전을 했나봐요. 그게 이제 잘 타는 건 줄 알고 자기는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차가 그 브레이크를 계속 잡아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경기장에서 자주 탔던 친구인데 2,000km 만에 뒤에 브레이크를 완전히 다 걷어내고 왔습니다. 바꿨죠. 돈 많이 들었어요. 그 친구는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브레이크도 별로 안 밟았는 것 같은데 차가 뒷브레이크가 다 닳고 심지어는 뭐 디스크 로터까지 갈아야 되는 상황이 와서 이게 왜 이런 거지? 근데 그게 다 차가 운전자 모르게 다 밟아준 기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가길 원하실 때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끄고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운전을 얼만큼 하고 있구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차에게 다 맡겨 놓으면 차가 쉽게 소모품이 쉽게 닳는다는 거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잠시 여담이었고, 그래서 일반 운전자들한테는 원하는 만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재밌는 차다. 하지만 되게 비싸죠. 지금 이 차의 시작 가격이 카레라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991의 마크2 버전 104,000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116,000불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카레라에는 옵션으로 해야 될 스포츠 머플러라든가 파즘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다 포함해서 그 차보다 한 10,000불 넘게 시작을 하는데, 운전을 정말 재밌게 하기를 원하시고 포르쉐 911을 타고 싶지만 카레라에서 옵션을 많이 어차피 안 낼 경우에는 이 카레라 T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이 포르쉐 911을 또 다르게 느끼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일반 카레라보단 상당히 레어해요. 많이 판매되는 차도 아니고 이게 뭐 원한다고 해서 많이 팔았던 차도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장의 가치는 일반 카레라보다는 더 높을 걸로 확신을 하고, 그리고 좀 더 뭔가 특별한 차를 타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일반 카레라보다는 이 차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더 빨리 달리고 싶고 포르쉐 911이면 최소한 400마력이 넘어가야지 하시는 분에게는 어울리는 차는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생각하는 고출력의 차보다는 확실히 가속력이 좀 더디는 부분이 있고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기본적인 출력을 말씀을 드리면 1000rpm 후반대부터 5000rpm까지 최대 토크 영역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마력은 6500rpm에서 뿜어져 나오고 이 차의 최고 엔진 회전수는 7500rpm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GT카들은 9000rpm이지만 나머지 911에 비해서는 되게 비등비등하죠. 그렇기 때문에 7500rpm까지 넓게 쓸 수 있는 영역이 또 어떻게 보면 이 차의 재미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리 차가 타이트하고 재밌고 해도 RPM 자체가 6200, 6500에서 딱 끊어지면 뭔가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야간 운전을 하게 된대요. 밤에 보는 느낌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911이 대부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멋진 조명이 들어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자, 오늘은 또 이렇게 차가 너무 재밌어서 내리기 정말 싫습니다. 간만에 간만은 아니군요. 얼마 전에 벨로스터 N 그것도 수동 미션을 운전했는데 그 수동하고는 많이 느낌이 달라요. 오히려 클러치가 딱딱 붙어가는 부분은 벨로스터 N이 더 좋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어가 들어가는 느낌은 벨로스터보다 오히려 이 카레라 T가 좀 더 길지 않고 짧게 딱딱딱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서킷에서 운전할 때는 카레라 T가 좀 더 변속하는 동작 자체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이 들고, 딱 클러치가 붙고 나서 토크를 순간적으로 뿜어져 나가는 거는 벨로스터 N도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에 그 차가 더 낮게도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흔한 차는 아닙니다. 카레라 중에 가장 길거리에서 보기 힘든 차고, 그리고 이 차로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카레라 중에 맨 마지막으로 출시를 하면서 기존의 991 마크2 버전을 마무리했다라는 어떤 종지부를 찍은 차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카레라 T가 911이 새로 탄생될 때마다 나오는 차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911에 관심이 있고 좀 더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으면서 그래도 앞으로 이 차를 갖고 있을 때 어느 정도 가치를 유지하는 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차만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뭐 여러분들 덕분에 또 재미있는 운전 해봤고요. 혹시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글로 남겨주세요. 제 답변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